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좋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특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 이번에 하원에서 관련 3개 법안이 모두 통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지니어스 법안 대비보다 요 법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법안이 왜 중요하냐? 해당에 있는 그 발행을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생각보다 증권성 여부 부분에 따른 판단 여부가 여기에서 많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형식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굳이 챙겨볼 필요성은 없지만 요 법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이제 구축을 하면서 아마 진행을 할 것인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됨으로써 대부분 이제 분위기가 리플이 좀 더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이제 증권서 여부 부분이 오히려 이제 탈피를 하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이제 크립토 기반에 있는 법안에 따른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강세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알트가 오히려 도미넌스 추이에서도 대부분 비트코인 대비를 어느 정도 갉아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66%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61%인가 4%가 내려왔죠. 그러면 이 4%가 내려가는 이 급락 시기가 한번 나왔으면 과거의 급락 시기 대비를 비교를 하면 어땠을까요? 이때까지 한번 급락이 나오면 추가적인 급락이 한 번 더 나왔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급락이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 주 때까지는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급락이 길게 장대로 도면서가 무너졌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7%대까지는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의 곡선 7%대를 무너뜨리면서 갈 거냐 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60, 30, 15 형태로 아마 체계적으로 시즌이 절묘하게 도미넌스도 반감되는 형태 60, 30, 15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 이상이 이제 되게 되면 언제든지 도미넌스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좀 더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대응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의미한 도미넌스에 따른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 좀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챙겨볼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건 이번에 이제 하원 통과적인 추이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과반 이상이 나왔다라는 게 의미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 주식들도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어 블록체인, 코인베이스, 마라, 로빈후드, 서클 다 좋은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SBT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BT는 이번에 좀 조정이 나왔고요. 오히려 이제 호재가 끝나가고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이제 BTBT나 그다음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많이 쉬어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가는 놈만 조금 더 가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올랐던 애들은 좀 쉬어가는 패턴이 나와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도 레버리지 ETF 열심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레버리지 부분 어떨 때 쓰라고 이야기했죠. 굳이 거래소만 좋은 짓거리 하지 말고 굳이 래퍼를 유튜버가 좋아하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전혀 돈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실패 비용만 더 많이 가중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선물을 굳이 할 필요성은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멍청하게 내가 굳이 거기에 기회비용을 많이 날릴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배짜리 이더리움을 만약에 업비트에서 100만원을 샀다라고 하고 100만원에 따른 수익이 2배가 났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ETF는 4배가 나오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형태로 가져가게 될까요?
그리고 왜 이 전략을 제가 계속 구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에 자산이 우상향이 계속 된다라는 모델링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전략은 맞아 떨어지고요. 과거에서도 그런 기초 자산에 있는 나머지 알고리즘은 거의 수학적인 알고리즘 형태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됐기 때문에 성공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차 이야기하는 QLD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 전략을 그대로 제가 유지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세금 대비보다 훨씬 더 많이 법니다. 그리고 이더의 시총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에 필요 없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는 투자는 우리 최대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부분에서도 관세 통보 부분이 이제 8월 달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걸로 잠깐 쉬어가는 패턴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더와 솔라나가 이제 150%, 84% 급등이 나왔고, 월드 리버티는 이더를 3,000개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여기서도 기존에 이제 비트마인이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등급에 했다, 30만 개를 보유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상당히 우리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30만 개를 모았던 사람이 디파이도 같이 하겠다까지는 들어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비트마인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샤프링크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이더의 개수가 많이 갖고 있는 건 이더의 발언권과 이더의 방향성도 이제 어찌저찌 많이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모을 것이냐의 경쟁 구도도 이제 약간의 좀 재미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 아무래도 더 많이 모으려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나쁠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마인 부분도 저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5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점도 상당히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뭐 벤스 대통령, 아니 그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많이 모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우리 행정 쪽에서에 있는 대부분 장관급 있는 애들이 거의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더 부분에서 디파이 활동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폼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기간의 이더 수익률 부분도 2.8% 증가를 했다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개개인별로 자기의 이제 기업의 그런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이제 대외비 형태로 아마 쓰여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더의 수익 부분은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스태킹 부분에 따른 수익이 이더 대비보다 더 좋은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즉슨 스태킹 부분의 보상 비율을 이제 엄밀히 따지면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운영하는지까지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최적화해 있는 수익성을 어느 정도 내기 위해서 아마 이것저것 좀 많이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도를 한다라는 건 나머지 있는 알트코인들의 보상 이자 비율이 좋으면 그쪽으로도 충분히 이제 수합을 통해 가지고도 수익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측면으로도 다른 부분에 있었을 때도 기회는 열려져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으로 이제 이번에 글로벌 바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알트 1차에 있는 리커버리가 있은 다음에 시즌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즌이 곧 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 시즌이 도래하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려고, 자기가 보고 싶으면 여기까지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있는 패턴에 있는 수도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왔다라는 말은 반대로 이 시즌도 이제 곧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형태도 여러분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와 태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이쪽에서도 SBET에 이제 한 구독자님이 이제 글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살 것 같다라고 하지만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바라보는 가격대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요 구간에서 보게 되면 지금 분위기로는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하는데, 이미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김프도 끼지 않는 형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은 이제 조정하는 8월달 부분이 넘어가면서 좀 눌렸을 때, 그때 개별 기업이 있는 레버리지를 더 많이 모아가는 형태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별 기업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방향성을 보고 있지만 이제 성향마다 다 제각각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이제 갤럭시 디지털을 좋아할 수 있고요, 비트바인을 좋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다시피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형태로, 그 선호하는 비즈니스 형태로 골라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7월달 아주 잘 흘러가고 있는 실적인 거, 이걸로 인해서 반대로는 또 경쟁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입이 유효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점도 우리는 좀 우려하면서 보자. 그리고 알트 시즌이 이제 들어가는 막바지 단계이다 보니까 시즌에 받아들일 자세도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